이제부터 본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강연의 강연자이신 신병화 교수님은 카이스트에서 글로벌 리더십 센터장을 역임하시며 신수대공학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태양전지 기술의 기본 원리와 효율을 결정짓는 요소, 그리고 지금까지의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의 발전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교수님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예,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기 온 다음에 살짝 당황했는데요. 제가 이 같은 비슷한 강연을 3년 전에 그 비대면으로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냥 카메라만 보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참석하는 학생들이 중고등학생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치고 이제 유튜브 통해서 질문도 받고 해서 되게 재밌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강연 요청이 왔길래 흔쾌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슬라이드도 있고, 그래서 중고등학생을 생각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며칠 전에 이 초등학생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요. 그래 초등학교 한 4, 5학년이면 그때보다 조금 더 쉽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여기 오니까 많이 어리네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냥 여기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그냥 같이 두리뭉실하게 섞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그 학부모님들께서 전공이 혹시 이공계이신 학부모님이 계신가요? 예, 저기 계시네요. 그러면 이제 인문계 쪽이라고 알고, 예, 거기에 맞춰서 그 학생들보다는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태양전지이고요. 요즘 그런 말 많이 들으시죠? 그 탄소 중립? 예, 그 학생들도 탄소 중립 알아요? 네. 미안해요. 학생들 무시해서. 그러니까 그게, 그래, 안 할게요. 예, 제가 학생들이랑 강연하면 이게 좋아요. 이제 대학에서 강연하면 수업 끝나고, 질문 있나요? 질문하라 그러면 질문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어린 학생들이랑 하면, 질문 있냐고 하면 서로 자기 시켜달라고, 이런 점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은 자라서도 질문 많이 하세요? 예. 탄소 중립이 뭐죠, 그러면? 아는 학생. 저기 학생. 탄소를? 줄이는 거예요. 탄소를 줄이는 거, 그죠? 어디에 있는 탄소를 줄여야 될까요? 어디에 있는 탄소를 줄여야 될까요? 공기. 예. 공기에 탄소가 있으면 뭐가 문제죠? 공기가 오염된다. 숨을 쉴 수도 없고. 공기 중에 탄소 같은 게 많으면 태양에서 예. 열이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해가 나빠져요. 온도가 높아지면서 빙하도 높고 여러 열정이 학생 몇 학년이에요? 6학년. 역시. 우리나라의 과학의 미래가 밝습니다. 근데 탄소는 어떤 형태로 있죠? 우리가 아는 탄소는? 혹시 요즘 여러분 연필 써요? 연필? 네. 연필 안에 이렇게 글 쓰게 하는 그 가운데 심 있죠? 네, 흑연이 탄소예요. 다이아몬드도 탄소 아니에요? 이거 가르칠 게 없겠는데 그냥 여기서 그만할까요? 예, 다이아몬드도 탄소고 흑연도 탄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이아몬드를 놔두고 여러분이 100만 년을 기다리면 걔네는 다 흑연으로 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탄소가 가장 안전한 형태는 흑연입니다. 여러분 연필로 쓰는. 그래서 다이아몬드도 그냥 아주 오랜 시간 기다리면 그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담이긴 한데, 이제 미국에서 다이아몬드 선전을 할 때, 이제 다이아몬드 여러분 결혼할 때 이렇게 다이아몬드 선물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포에버 이렇게 선전을 하는데, 그 사실 틀린 말입니다. 다이아몬드도 무한히 기다리면 흑연이 되고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탄소 중립에서 탄소는 사실 흑연은 아니에요. 탄소가 공기 중에는 어떻게 있을까요? 기체 형태로? 지금 누가 무슨 얘기 했는데? 이산화탄소. 예, 맞습니다.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없애자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있으면 왜 안 되느냐? 학생이 얘기한 그 이유와 똑같습니다. 빛은 들어오는데 이제 반사가 돼서 열로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못 빠지고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는 그린하우스 가스라고 하고요. 한국말로는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왜 온실 효과냐면 여러분 요즘 딸기 사계절 먹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딸기를 못 기르는 계절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비닐하우스가 있어가지고 항상 따뜻하게 기르잖아요.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왜 이게 탄소가 많이 나오냐? 이산화탄소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 다 자동차 매연도 있고 전기 만들고 공장. 예, 그래서 숨 쉬는 것도 맞아요. 숨 쉬면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됩니다.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뱉기. 이거 뭐 진짜 가르칠 게 없는 것 같은데. 예. 저녁되면 예.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 슬라이드는 넘어가야 되겠죠? 예,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태양전지가 다 그런 거와 관련된 겁니다. 전기를 만드는데 이산화탄소를 만들지 말자. 그거예요. 왜냐? 다른 방식으로 전기를 만들면 이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지도에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고 숫자가 있거든요. 중국이 1등, 미국이 2등, 우리나라가 1, 2, 3, 4, 5, 6, 7등쯤 되죠. 이 숫자가 뭔지 아는 사람. 뭘까요? 여기 마스크 다 썼구나. 제일 먼저 든 우리 거기. 석유 배출량? 석유 배출량.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7번째로 석유가 많아.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그 앞에 학생. 탄소. 배출. 완전히 틀린 답은 아니에요. 완전히 틀린 답은 아니에요. 근데 그 답은 아닙니다. 그 앞에.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게 뒤에 학생이랑 조금 비슷한 답이죠. 근데 완전히 틀린 답은 아닌데 그건 아니에요. 여기 우리 그 주황색? 이산화탄소 배출량. 좀 전에 친구가 얘기했죠. 그쵸? 예, 저기 우리 노란 옷 입은 학생? 온실가스. 그게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슷하죠? 힌트 드릴게요. 이제는 뭐를 쓰는 거예요. 이제 배출 말고 저희가 뭘 쓰겠죠? 여기 우리 그 뒤에 저 손 들고 있는 그 학생. 쓰레기. 예, 쓰레기 배출이니까 이제 배출 쪽 생각하지 말고 쓰는 걸로. 예, 여기. 전기를 많이 써. 비슷합니다. 전기랑 비슷한데 에너지예요, 에너지. 왜냐하면 에너지라는 거는 저희가 자동차 할 때 여기 그 화석 연료뿐만 아니라 모든 에너지 사용량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동차 할 때 기름 넣죠. 그때 전기를 안 쓰잖아요. 그것도 에너지고 뭐 100만 톤에 키에 보이는 이거는 그냥 오타입니다. 예, 이거는 재밌었나 봐요. 카카카 썼나 봐요. 이거 오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이만큼 많이 쓰는 거예요. 중국보다 훨씬 작은데요? 근데 중국이랑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0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곱하기 20을 하면 중국보다 훨씬 커요, 사실. 그래서 1인당 쓰는 에너지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많이 쓰냐면요. 우리나라는 뭐로 먹고 살죠? 예, 쌀로 먹고 삽니다. 요즘은 밀도 많이 먹죠? 예. 너무 재밌는데요? 예. 수출로 먹고 살죠, 그렇죠? 그래서 수출하려면 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만들기 위하면 공장을 돌려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많이 써요. 근데 이건 전체 에너지고요. 이제 그 다음 보여드릴 거는 그럼 에너지 중에 15%는 전기의 형태로 써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스를 떼워서 불을 때우면 그거는 전기로 바꾸는 건 아니죠. 근데 지금 이 불 켜고 컴퓨터 켜고 냉장고 켜고 이런 것들은 전부 전력 형태로 쓰잖아요. 그래서 전기는 우리가 총 에너지의 15%는 전기 형태고 전기로 따져도 대충 비슷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그래서 인구를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전력을 많이 씁니다. 사실 우리나라 전기값이 싸요. 요즘은 조금 오르긴 했는데 가정보다도 특히 공장에서 쓰는 인더스트리 전기는 아주 쌉니다. 그게 수출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이제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또 순위가 있는데 여기 퍼센티지거든요. 뭐 30%, 40%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독일이 32%, 그리고 스페인이 30%, 뭐 쭉쭉쭉 내려가서 우리는 5.2%입니다. 힌트. 이거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석유, 예. 석유 생산량 높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뭐에 좋냐면 이산화탄소, 좀 전에 답이 들렸는데, 저기 답이 들렸는데, 예. 비슷합니다. 예, 그냥 답을 보여드려. 오늘 안 끝날 것 같아가지고. 예. 이걸 재생에너지라고 불러요. 왜냐? 바람은 저희가 오늘 이 바람 썼다고 내일 바람이 안 부나요? 오늘 이 태양 썼다고 내일 태양이 안 뜨나요? 그러니까 이건 써도 계속되는, 영어로는 리뉴어블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옮기면 재생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를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그중에 5%만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럼 나머지 95%는 어떻다는 거죠? 전기를 만드는데 CO2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100% 맞는 말은 아닌 게 95% 중에 나머지 중에 한 30%는 원자력으로 전기를 만들어요. 원자력 역시 그게 없습니다. 그 이산화탄소가 안 나와요. 그래서 원자력도 사실 잘 이제 안전하게 돌리기만 하면 사실 그것도 깨끗한 에너지원이에요. 왜냐?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 빼고 원자력 한 30몇 프로 빼고 나면 한 60%는 계속 이렇게 CO2를 만들면서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독일이 제일 잘하고 있어요. 독일이 제일 잘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전력을 연도에 따라서, 뭐 영어로 되어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연도에 따라서 어떻게 전력을 만들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 보면 이 오일, 기름을 떼워서 수증기를 만들고 그 수증기가 프로펠러를 돌리면 전기가 나와요. 그렇게 전기를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내추럴 가스라고 되어 있는 게 천연가스예요. 요즘 천연가스 얘기 많이 나오죠, 그렇죠? 러시아가 전쟁 때문에 유럽으로 천연가스가 못 가서 딴 데로 수입해야 되고, 역시 천연가스도 전기를 많이 씁니다. 근데 굳이 골라야 된다면 기름과 천연가스 중에 굳이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천연가스가 조금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연료라는 거는 다 딱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 원소로. 뭘까요? 탄소와 이산화탄소는 산소랑 탄소가 있는 거, 탄소랑 뭘까요? 수소. 그래서 100년 전에는 저희가 석탄을 썼죠. 석탄 들어봤죠? 그게 수소 대비 탄소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석유를 많이 썼죠. 석유는 석탄보다 탄소가 조금 더 작아요. 그리고 이제 석유에서 천연가스로 가면 탄소가 조금 더 작아집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다 없어지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산소와 수소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탄소와 수소가 있는데 탄소가 다 사라지고 나면 수소. 그래서 먼 훗날에는 이제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혹시 연료전지라는 자동차 선전 본 적 있나요? 아니요. 그쵸? 학생은 공부 많이 했으니까 TV를 안 봐서 선전을 못 받겠다, 그렇죠? 예, 연료전지라는 자동차가 있는데 걔는 기름을 연료로 쓰는 게 아니고 수소를 연료로 씁니다. 그럼 걔도 되게 깨끗한 그거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수소를 넣어서 산소와 만나면 전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전기 자동차와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고 그렇게 있고 이제 제일 안 좋은 게 여기 이 석탄이 있고, 그리고 노란 게 원자력,
그리고 파란 거는 수력 발전이에요. 수력 발전. 댐에서 물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전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마일 이 주황색이 이 아까 말씀드린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체 에너지 양은 많이 쓰고요. 이게 지구가 저 사람들이 점점 정년보다 에너지 더 많이 쓰고 점점 많이 쓰고 있어요. 그 와중에 이 재생에너지는 양은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2000년대 99년에서 2000년 죄송합니다. 2019년에서 2020년 될 때 조금 떨어지죠. 이때 왜 떨어졌을까요? 코로나. 예. 그래서 전기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생에너지만 보면 아까 풍력도 있고 태양전지도 있고 그리고 지열이라는 게 있어요. 지열. 그러니까 땅이 지구를 파고 들어가면 뜨겁잖아요. 그래서 그 열을 이용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풍력이 제일 많아요. 풍력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태양광 그리고 나서 이제 지열 혹은 바이오매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점점점 그 재생에너지가 많이 커지고 있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 재생에너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꿈이 있습니다. 꿈이 뭐냐면 우리가 쓰는 모든 에너지를 다 재생에너지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필요할까? 이게 이겁니다. 전 세계가 1년 동안 쓰는 에너지, 그게 단위가 이걸 뭐라고 읽냐면 테라와트라고 읽어요. 그래서 와트는 뭐냐면 여러분 뭐 몇 와트 들어봤죠, 그렇죠? 전력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는 건데 예를 들어 이런 LED 등은 몇 와트일까요, 대략? 요거는 아마 한 20쯤 될 것 같아요. 요거 밝은 등 하나는 집에서 쓰는 LED 전구 있잖아요. 그게 한 10와트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한 20와트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불 하나 켜면 한 20와트인데 뭐 이거 지금 이 방을 밝히려면 뭐 한 200와트쯤 되겠죠? 그러면 1년에 전 세계에서 쓰는 거는 이만큼이에요. 테라가 뭐냐면 1조입니다. 1조. 그러니까 이 LED 전구를 한 0.1조에 밝히는 만큼 에너지를 우리가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이 조라는 게 감이 안 오시죠? 조 몇 개인지 아는 사람? 예. 그러니까 엄청 많죠, 그렇죠? 12개. 12개. 그러니까 그만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고 우리의 목표는 그걸만큼 다 하고 싶다. 근데 아직은 그것만큼은 안 갔어요. 근데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IEA라고 국제에너지기구라고 부르는데 이제 저기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후에는 재생에너지가 이만큼 되겠다 예측을 하는데 이 빨간 거 있죠. 빨간 거. 빨간 게 2002년도에 이 기구에서 예측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2020년쯤 되면 한 10기가와트쯤 태양전지가 생길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 기가는 뭐냐면 10의 9승입니다. 그러니까 테라보다 1000배 낮은 거예요. 근데 실제가 이겁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제 보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측을 바꿔요. 2010년에. 이게 아니고 미안합니다. 이게 아니고 요겁니다. 근데 몇 년 지나니까 실제는 더 커져요. 그 예측을 다시 바꿔요. 미안합니다. 이겁니다. 2015년도에 예측을 다시 바꾸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태양전지가 전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많아지는 이유는 뭐냐면 싸서 그래요. 싸서.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에너지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2030년까지는 가격이 요 정도 돼야, 이 가격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1와트를 만드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돈을 써야 에너지가 나올까 그거예요. 즉 예를 들어 이 전구 하나 킬려면, 태양전지로 킬려면 돈을 얼마나 써야 태양전지를 만들어서 이 전구를 킬 수 있을까? 그게 여기다 아까 10와트라 그랬으니까 한 50와트, 한 600원쯤 돼야 요 불 하나 키는데 600원쯤 돈을 들여야
이 불을 20년 동안 킬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비용이 되면 할만하다라고 타겟을 세운 거예요. 10년에. 아, 우리 20년 후에는 여기까지 갑시다. 근데 이거 이미 달성했습니다. 넘었어요. 더 싸졌어요, 지금은. 그래서 기술 발전이 빠른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이 재밌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태양전지나 재생에너지를 키우겠다는 프로그램의 이름이, 자, 이거 한번 읽어볼 사람. 어우, 학생 몇 학년이에요? 저는 저 어릴 때는 알파벳을 중학교 가서 배웠는데 이걸 읽네요. 예. 이게 선샷이라고 하는데 이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혹시 미국이 70년대에 달에 사람 보낸 거 알아요? 네. 아폴로 11호. 왜 아폴로? 케네디 대통령 때 그걸 했죠? 13호는 거의 미끼처였어요. 13호가 그건가요? 그럼 11호? 예. 그게 그때 이름이 문샷이었어요. 이 비행기를 만드는 프로그램 이름이 왜? 문이 달이고 샷이 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에 저 로켓 쏘겠다, 보내겠다. 그래서 성공했죠. 그래서 거기서 따온 거예요. 이번엔 태양으로 쏘겠다. 태양으로 보낸다는 게 아니고 태양을 이용해서 태양전지 만들겠다. 이런 야심찬 프로그램을 세웠고 성공적이었고요. 화성. 그럼 언젠가 그때는 이제 마르스샷 뭐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저게 가격이 왜 떨어졌냐? 왜 떨어졌냐 하면은 기술이 발전해서 떨어진 것도 있고요. 모든 기술이 발전하면 싸지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많이 만들면 싸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학에서 연구를 하는데요. 연구를 하려면 이제 실험 장비들이 있어야 돼요. 실험 장비가 있어야 이제 대학원생들, 형, 누나들이, 오빠들이 연구를 하겠죠. 근데 그 장비들이 비싸요. 그래서 그 장비들이 어떤 거는 막 1억씩 하고 그러거든요. 요만한 상자 같은 게. 그러면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야, 이걸로 차를 한 3대는 사겠는데? 그쵸? 3, 4천만 원이면 차 사니까 두세 대 사겠는데? 그래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몰고 있는 차가 그것이 하는 기능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싼 거예요, 사실. 차가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갈 수 있고 10년 정도는 저희가 관리만 잘하면 고장도 안 나고 잘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차가 왜 이렇게 싸졌을까요? 처음에 차 만들었을 때 이렇게 쌌을까요? 그때 그 기능에 비하면? 많이 만드니까. 그래, 포드란 사람이 컨베이어 벨트 해가지고 많이 만들어서 많이 만들면 그냥 싸집니다. 그러니까 하나 만들 때 100원이면 10개 만들 때 하나에 70원씩 떨어지는 거예요. 태양전지도 마찬가지예요. 기술 개발이 하나도 없이 만들기만 많이 만들면 이렇게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인이 있었던 거예요. 이 태양전지가 싸진 이유가 가격도 성능도 좋아지고 많이 만들고. 자, 이제 태양전지의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예, 어려운데. 자, 그러면 반도체 들어본 학생. 자, 아버님 반도체공학이에요? 그러면 집에서 많이 들었겠네요? 그러면 물어봐야 되겠다. 저희 아빠는 반도체 전공하지 않아요. 반도체 쪽은 진로를 정해서 이렇게 미리 발뺌하기. 자, 뒤에 학생, 우리 청 재킷 입은 학생, 반도체가 뭐예요? 드라마만 보고. 우리 학생. 반도체는 전류를 흘러보내면 예. 도체가 되지만 전류를 끄면 부도체가 되고. 너무 좋은 답입니다. 근데 그게 100% 정답은 아니고요. 그거는 반도체를 가지고 만든 소자일 경우에 그거고요. 반도체는 말 그대로 반은 우리 절반 할 때 반이에요. 그러니까 도체의 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체가 있고 반도체가 있고 부도체라는 게 있어요. 부는 아니다. 그러니까 도체가 있고 도체가 아닌 거 있고 그 사이에 있으니까 반도체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도체는 말 그대로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전기가 통하는 거. 그런 거 뭐가 있죠? 여러분? 금속 같은 거는 전기가 통하잖아요. 그럼 부도체는
저기 뒤에 보면 창문 있죠, 창문. 창문에 전기 통해요? 전기가 통하지 않는. 그렇죠, 부도체. 그럼 반도체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기가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고, 그게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모든 반도체는 이런 에너지 갭이란 게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저기 유리창 보면 유리창이 투명하죠. 유리창이 왜 투명할까요? 밖을 보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유리창이 있으니까 밖을 볼 수 있죠. 근데 왜 유리창은 투명할까요? 밖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 걸까요? 그럼 눈으로? 그러면 제가 지금 학생이 저 보이죠? 눈에. 이거 어떻게 보일까요? 왜 보일까요? 빛이 들어오고. 빛이 저를 맞아서 반사를 하고 그 반사된 빛을 학생이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창문을 통해서 본다는 말은 밖에 물체가 있잖아요. 그 물체가, 그쵸, 태양빛을 받아서 걔가 반사가 돼서 창문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 눈에 들어오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안 보이죠. 왜? 밤에는 빛이 없으니까, 반사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창문을 통해서 빛이 통과를 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창문이 투명한 이유인데요. 그러면 왜 통과를 할까? 그럼 왜 창문은 통과를 하고 제가 들고 있는 이 검정색은 통과를 못 할까요? 그게 요 그림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프리즘 알죠? 프리즘. 그래서 태양빛이 대충 그냥 하얀색으로 보이잖아요. 하얀색 밝게. 근데 프리즘 통해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색깔로 보이죠. 그 색깔이 사실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태양빛에서는 빨간 빛을 내는 빛이 있고 그 빛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태양빛 안에는 보랏빛을 내는 빛도 있고요. 걔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랏빛이 빨간빛보다 에너지가 더 커요. 그래서 자외선이 안 좋은 겁니다. 자외선은 말 그대로 한자인데 자가 보랏빛이란 말이거든요. 자주색. 외는 보랏빛 밖이죠. 그래서 보랏빛보다 에너지가 더 높은 게 자외선이에요. 그럼 거꾸로 빨간색 쪽으로 가면 빨간색 밖에 있는 걸 뭐라고 부를까요? 적외선. 그거는 이제 에너지가 더 낮은 겁니다. 그래서 태양빛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그냥 태양빛은 에너지가 다른 빛들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모든 물질은 이렇게 에너지가, 이게 전자라고 하거든요. 전자는 들어봤죠. 우리 모든 물질들은 원자가 있고 원자 주변을 전자들이 돌고 있는데 이 원자 하나마다 전자가 작게는 하나, 많게는 100 몇 개까지 가지고 있어요. 108개요. 108개? 뭐 대충 비슷할 것 같아. 많이 있어요? 주기율표가 108개까지 아니에요? 그거 나도 모르고 있었던 사실인데 맞습니다. 정확해요. 그 주기율표의 그 숫자가 그 전자 개수예요. 예. 그럼 이 전자들이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파트. 그 전자들이 1층부터 차곡차곡 쌓여요. 내가 그럼 예를 들어 이게 실리콘이라고 할게요. 실리콘 원자 주변에는 전자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럼 그 전자들이 아파트를 1층부터 차곡차곡 쌓아요. 그게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근데 이 반도체 물질들은 재밌는 게 5층까지 전자가 차면 6층부터 10층까지는 찰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11층부터 들어와야 돼. 11층. 그래서 이 5층만큼은 전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에너지 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태양빛에서는 빛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 에너지가 이 갭보다 크면 흡수가 돼요. 근데 들어오는 빛이 이 갭보다 에너지가 작으면 통과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 유리창은 모든 빛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갭이 어떻다는 거죠?
비어있는 아파트의 층수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부도체는 이게 큽니다. 반도체는 이게 적당하고요. 금속, 도체는 저게 없어요. 그러니까 금속은 빛을 통과를 못 시켜요. 왜? 이게 없으니까 다 빛은 흡수가 안 돼요. 금속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다 반사되죠. 그러니까 금속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이게 아까 아파트라고 할게 이게 5층이에요. 5층까지 전자들이 차 있고, 이제 5층부터 10층은 찰 수가 없고 11층부터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입주는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어 있는 집들이에요. 여기는 꽉 차 있는 집들. 그래서 꽉 차 있는 집들을 영어로 하면 밸런스 밴드 뭐 이렇게 부르고, 뭐 이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들어갈 수는 있는데, 입주는 할 수 있는데 비어있는 집들을 컨덕션 밴드라고 하고, 그 사이에 5층부터 10층은 못 들어간다 그랬죠. 저기는 이제 에너지 캡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때 빛이 6층에 해당하는 빛이 들어왔다고 할게요. 그럼 5층보다 크죠. 그럼 얘는 흡수될 수 있죠. 그럼 이 빛이 흡수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에 있는 전자를 위로 올려버려요. 왜냐? 에너지라는 건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위에 층으로 살수록 에너지가 높거든요. 그래서 저기 밑에 있는 사람의 에너지를 높여서 위로 올리고 빛은 흡수돼 버려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옆집으로 못 옮겨요. 전자들은. 여기에 있는 입주민들은 옆집으로 못 옮겨요. 왜냐? 다 차 있으니까. 옆집에 차 있는데 내가 옆집으로 어떻게 가요? 근데 이제 한 집 비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옆집으로 가고, 이 사람 옆집으로 가고, 이 사람 옆집으로 가면 이 비어있는 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럼 윗집은, 위로 올라간 집은 다 비어있으니까 옆집도 비어있잖아요. 그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자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서. 근데 밑에 집에 있는 애들은 구속된 전자라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럼 반도체가 전기가 통한다는 뜻은 얘네가 못 움직이니까 뭐가 움직여요? 얘네가 움직여서 반도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전압만 걸어주면 얘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불을 켜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전지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빛이 들어와서요, 밑에 층의 사람들 위층으로 옮기고, 위층에 옮긴 사람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자, 불도 켜고, 저희가 불도 켜고 하는 건 다 전자가 도는 거잖아요. 전기가 돈다는 거.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빛을 켜면, 자, 이게 반도체예요. 빛을 줬으면 아까 자유전자가 생겼다 그랬죠. 그럼 이 자유전자가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얘를 뭐에다 연결해야 돼요? 전구에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구에 연결 안 하면 얘가 전구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구에 연결을 하면 뭐로 연결해야 되죠? 전선. 그래서 전선을 통해서 전구로 이게 돌면서 일을 하고, 그거를 전류라고 부르고요. 근데 만약에 얘를 전선을 끊어버렸어요. 그럼 이제 얘는 전구랑 연결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빛을 받으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얘는 그쵸, 반사되죠. 검정색이니까. 근데 만약에 반도체를 썼다면 빛은 흡수를 하고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요. 자유전자는 있는데, 그러니까 자유전자는 위에 몇 개가 생겼는데 얘네가 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선이 연결이 안 됐으니까. 그때는 뭐가 생기냐면 전압이 생깁니다. 전압 들어보셨죠? 건전지 몇 볼트예요? AA 건전지 1.5V. 그게 전압이에요. 1.5V. 그러니까 건전지도 전선 연결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전압은 있죠. 그래서 그 전선 연결하면 이제 거기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은 빛을 받으면 전압이 생기고, 그 전압을 전선을 연결하면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전압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전류만 키우는 것도 아니고 두 개를 동시에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물레방아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경우는
그 물통이 있는데 위에서 이제 비가 내려오고 있어요. 비가 내려오고 있는데 수도꼭지를 크게 다 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이 많이 나올까요? 조금 나올까요? 근데 물이 많이 안 쌓였죠, 그렇죠? 물이 많이 빠지니까. 그럼 물이 세게 나올까요? 천천히 나올까요? 이게 높게 쌓였을 때랑 낮게 쌓였을 때 어떻게? 세게 나올까요? 천천히 나올까요? 천천히. 그러니까 천천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요 경우는 이제 떨어지는 비의 양은 똑같은데 요거를 좀 많이 잠궈버려요. 그러면 이제 물이 많이 쌓이겠죠? 물이 많이 쌓이니까 압력이 크죠? 그래서 물은 세게 나오는데 물이 많이 나와요? 조금 나와요? 조금 나오죠. 그럼 우리가 물레방아 돌릴 때 얘랑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왜? 물레방아를 세게 돌리려면, 빨리 돌리려면 양도 적당하고 그리고 압력도 적당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겁니다. 적당히 열어주면 전류도 많이 나오고 전압도 커지고, 그래서 태양전지를 만든다는 거는 아무 물질이나 쓰면 안 되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물질을 써야 돼요. 전압도 많이 나오고 전류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럼 어떤 물질을 써야지 저 전력을 최대화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우리가 빛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빛에.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 드린 요겁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요게 파장이거든요. 파장을 거꾸로 얘기하면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장이 크면 에너지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쪽이 에너지가 크고 이쪽이 에너지가 작아요. 그래서 태양에서 나오는 빛은 대충 이렇게 노랗게 생겼어요. 노랗게. 그래서 어디가 제일 많냐면 여기 400부터 700을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부르거든요. 왜 가시광선이라고 부를까요? 예, 볼 수 있으니까. 그 한자로 가시, 볼 수 있다. 근데 볼 수 있는 빛이 다냐? 태양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보라색, 아까 밖을 뭐라 그랬죠? 여기를 보라색보다 파장이 더 작은 거, 에너지가 더 큰 거를 아까 자외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외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외선. 그럼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다 적외선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가시광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어요. 근데 이제 노란 거는 태양 바로 앞에서 쟀을 때 저렇게 생겨요. 근데 우리는 태양 근처에 안 가잖아요. 태양빛이 어디까지 와요? 지구까지 오죠. 지구까지 오고 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여요. 빨간색으로 보이는데 여기 보면 어떤 데가 패여 있어요. 이 파장의 빛은 지구로 거의 못 들어와요. 여기도. 왜 못 들어올까요? 지구에 뭐가 막고 있죠? 대기. 대기에는 뭐가 있죠? 이거 뭔지 아는 사람? 물, 수증기. 그리고 이산화탄소.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태양빛이 이렇게 밑으로 못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존 얘기 들어봤죠? 오존층이 뚫리면 뭐 지구가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 들었죠. 오존층이 왜 중요하냐면 이 오존이 O3거든요. 산소가 3개 붙은 게 오존이에요. 그러니까 오존 자체는 그냥 산소예요, 산소. 근데 산소는 안전한데 오존은 산소가 하나 더 붙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불안정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활성도가 높아서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하는 거예요. 오존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근데 이 오존이 대기권에 없으면 지금 태양빛에서 나올 때는 이게 다 자외선인데요. 자외선이 많은데 지구상에 오는 자외선이 이만큼 줄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오존이 걔네를 흡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존이 없어지면 뭐가 많아진다? 자외선이 많아지고 안 좋습니다. 예. 선크림 열심히 바르세요. 예. 자외선이 피부 노화의 지름길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럼 이 선 스펙트럼 왜 중요하냐? 자, 아까 좋은 태양전지에서 전력을 많이 생산하려면 전류도 많아야 되고 전압도 커져야 된다 그랬죠? 전류를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제가 이 얘기를 빼먹었는데 빛이 하나 들어오면
자유전자를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이 에너지, 즉 비어있는 아파트 층수보다 큰 빛이 들어왔을 때 하나당 전자 하나 만들어요. 근데 전류는 이 전자가 흐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류를 키우려면 전류, 커런트, 전자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전자를 많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빛으로. 빛을 조금 흡수해야 돼요? 많이 흡수해야 돼요? 많이 흡수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빛을 흡수하려면 어떤 빛만 흡수한다 그랬죠? 요 에너지 차이보다 큰 애만 흡수한다 그랬죠? 그러려면 이 에너지의 차이가 작으면 좋을까요? 크면 좋을까요? 에너지가 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요거라고 할까요? 이런 물질이 있어요. 이게 페로브스카이트란 물질인데 이게 에너지입니다. 근데 파장이 작은 게 큰 에너지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물질은 이 그림에서 여기에 왼쪽만 흡수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에너지 갭이 작으면 이거라고 하면 이것보다 왼쪽 이 영역이 큰가요? 아니면 요 영역이 큰가요?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가 크죠. 그래서 이 물질의 에너지 갭이 작으면 괜찮아? 응, 괜찮아? 예. 이 에너지 갭이 작으면 빛을 어떻게 하나요? 많이 흡수해요? 적게 흡수해요? 많이. 그래서 전류를 높이고 싶으면 어떤 물질을 쓰면 되냐면 이 에너지 갭이 작은 거를 쓰면 돼요. 근데 이게 왜 안 좋냐면 전압이라는 거는 이 물질이 만들 수 있는 전압은 이 에너지 갭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 갭을 줄이는 물질을 쓰면 전류는 많이 들어오는데, 즉 물은 많이 나오는데 물이 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에너지 갭이 큰 물질을 썼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압은 센데 이제 물이 조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써야 될 거예요? 적당한 거. 적당한 거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전지로 많이 쓰는 물질 중에 실리콘이라는 게 있어요. 실리콘은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그게 뭐 이 정도 밴드갭이고 그것보다 더 큰 밴드갭도 있고 하여튼 요 사이 물질을 대충 써야 돼요. 그러면 태양전지가 처음 만들어진 거는 1800년대 후반이거든요. 1800년대 후반인데 이제 약간 상용화가 되기 시작한 거, 좀 이거 쓸만하겠다라고 한 거는 한 1960년대, 70년대 뭐 그 정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1960년대쯤에 누가 노벨상을 받아요. 노벨상. 그 사람이 이 세 사람입니다. 요 세 사람이 미국의 벨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벨 연구소. 응? 윌리엄 쇼클리 주제를 노벨 동아리. 응. 윌리엄 쇼클리 주제. 윌리엄 쇼클리 이 사람 주제를 했어요. 예, 이 사람이 여기서 누구죠? 여기서 누구죠? 왼쪽 오른 중간 가운데 1번, 2번, 3번 누구죠? 2번. 2번. 어떻게 알았어요? 예. 선생님께서 이것만 말했고 네. 그랬나? 이 사람이 바딘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윌리엄 샤클리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월터 브리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트랜지스터를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는 모든 전자기기의 기초가 되는 레고 하시죠, 레고. 레고에서 하나하나 쌓아서 뭐 만들잖아요. 그 레고가 그냥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만들었고, 그럼 이게 지금 얘기하는 태양전지와 무슨 상관인가요? 라고 하면 아까 에너지 갭이 크면 전압이 크고 전류가 작고 에너지 갭이 작으면 전류가 크고 전압이 작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게 적당할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거를 이 사람이 이론으로 풀어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산을 했더니 이때 최고다. 그래,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이 사람이 1961년에 그것에 대한 논문을 씁니다. 그래서 저희 학계에서는 인용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논문을 쓰겠죠. 연구를 해서. 그러면 모든 결과가 제 건 다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 거를 인용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다른 사람 거 이거는
100년 전에 누가 한 것입니다. 저는 그 이후에 또 뭘 했습니다. 이렇게 적어야 될 텐데 이 논문은 지금 한 몇만 번 인용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드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이 노벨상 받은 이분이 썼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태양전지라는 게 결국 빛에서 작동하는 그냥 트랜지스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문가니까. 그래서 아까 노벨 그 조사했다 그랬죠, 우리 학생? 그죠? 근데 이 사람의 그 노년은 조금 좋지는 않아요. 아, 성격 나빠. 예, 성격도 나쁘고 제자들이 다 떠나가지고 그 실리콘밸리 거기 만들어졌다고 들었는데. 예, 맞아요. 이분의 제자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뭐 쭉쭉 넘어가면 인텔도 세우고 뭐 그렇게 되는 건데 이분이 말년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분이 회사를 만든 게 샤클리 트랜지스터, 자기 이름 따서 트랜지스터 반도체죠? 트랜지스터죠. 만들었는데 그게 어딨냐면 이게 스탠포드 대학이 있는 데거든요. 팔로알토라는 데가. 여기가 바로 그 실리콘밸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회사 만들고 그때부터 시작한 거죠. 이제 제자들이 또 회사 만들고. 근데 이분이 말년이 좀 안 좋았던 게 이제 말년에는 어떤 연구를 했냐면 백인이 왜 다른 인종보다 우수한가 이런 연구를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말년에는 약간 좀 인종차별적으로 조금 뭐 그렇긴 한데 뭐 뛰어난 과학자긴 했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효율을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했더니 그냥 파란 것만 보시면 돼요. 그 에너지 갭이 한 1.3이나 한 1.67 정도일 때 이론적으로 34%가 가능하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34% 너무 작죠? 이 숫자가 뭐냐면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100일 때 우리가 얼마나 만큼 전기로 바꿀 수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태양에서는 100이라는 에너지를 받았는데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34밖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낮아 보이죠? 낮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100이나 받았는데 34.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그 100이 다 공짜예요. 우리가 태양빛을 받기 위해 돈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공짜 100 받는데 34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왜 34밖에 바꾸지 못할까요? 왜 태양에서는 100을 받는데 우리는 30밖에 못 바꿀까요? 그 태양열이 그 대기권이랑 이런 데를 거치면서 계속 밖으로 튕겨 나가가지고 우리 지금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는 건 34%밖에 안 돼요. 그것도 조금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이 효율을 계산할 때는 지구 표면까지 온 애들을 분모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그거 다 뚫고 다 들어온 애들을 100이라고 했을 때 얼마만큼 우리가 전력으로 바꾸느냐. 그게 한 30, 이론적으로 30이 최고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모든 빛은 에너지라 그랬죠. 에너지. 근데 이 빛의 에너지가 이 갭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투과해버리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저기서 쟤네는 에너지를 그냥 버리는 거예요. 왜냐? 흡수를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100을 다 못 바꾸고 한 34 정도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의 최고입니다. 자,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34가 최고인데 우리는 얼마나 잘하고 있나? 그래서 그게 이런 차트입니다. 이 차트가 뭐냐면 이게 잘 안 보실 거예요. 조금 확대한 걸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 표시들이 다 틀려요. 동그란 것도 있고 뭐 사각 다이아몬드도 있고 보시면 이렇게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름들. 이 이름이 뭐냐면 아까 빛을 흡수하는 물질이 있다 그랬죠. 그 반도체. 그래서 그 반도체가 에너지가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다 그랬잖아요. 그 물질들의 이름이에요. 왜냐? 나는 전류를 더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런 물질 쓰면 되고 나는 전압을 더 내고 싶다 하면 이 물질 쓰면 되고 그래서 다양한 물질로 태양전지를 만들어서 효율을 측정을 한 겁니다. 근데 저희도 태양전지 연구를 하니까 저희 학생이 태양전지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실험실에서 측정을 해요. 그리고 30%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믿어줄까요? 그래서 아무나 보고를 하면 안 되고요. 미국에 이게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라고 있거든요. 미국에. 그런 데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효율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 제3자가 측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케이 하면 이게 기네스북 같은 거예요. 태양전지 효율의 기네스북. 이렇게 기네스북에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게 한 29%, 6% 정도예요. 여기 보시면 일단 그럼 요거부터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위로 가면 이게 47%까지도 있어요. 태양전지가. 근데 아까 이론적으로 34라고 해놓고 저 47%는 뭔가요? 이론이 틀렸나요? 아닙니다. 저거는 뭐냐면 물질을 하나 쓰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를 얹어요. 그래서 그거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얹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갭이 큰 거를 위에 놓고 에너지 갭이 낮은 거를 밑에 놓으면 이제 위에 애들은 어떻게 되겠죠? 에너지 큰 빛만 흡수하죠. 남는 건 어디로 가요? 밑으로 가죠. 그럼 남는 애들이 에너지 갭 작은 애들이 이만큼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빛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여러 개 쌓으면 40 몇 프로도 가능해요. 근데 34는 뭘 때? 하나만 쓸 때. 그래서 이 그림은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제가 연구하는 거는 하나 아니면 두 개. 그러니까 보통은 34가 최고인데요. 여기 보시면 CEIGS라는 물질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페로브스카이트라는 물질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여러 개 쌓았다 그랬죠? 쌓은 걸 영어로 텐덤이라고 합니다. 텐덤. 그래서 이거는 페로브스카이트와 실리콘을 쌓았다 그런 뜻이고요. 또 다른 물질은 올게닉, 유기 물질도 있고요. 그리고 CGTSSE 뭐 이런 물질도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물질이 있어요.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낼게요. 여기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 쳐 있는 물질들 있잖아요. 저 물질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예? 실리콘은 얘만 있습니다. 얘만? 얘네들은 실리콘 아니에요? 다른 물질이에요? 예? 다 반도체예요. 도체로는 태양전지를 만들 수 없어요. 빛을 흡수를 못하니까. 좀 쉽진 않은데. 상용화는 얘는 상용화 됐고요. 얘는 상용화 하려고 했는데 아직 안 됐고요. 얘 둘은 마찬가지고 얘도 아직 상용화 안 됐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맞추시면 제가 사비를 털어서라도 뭐 선물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한 두세 명의 답변만 더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에너지 효율이 좋다.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얘도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얘는 제가 요거를 치진 않았어요. 예. 예. 예? 다 미국이 만들었다. 이거는 사실 한국이 제일 잘합니다. 이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건. 예? 힌트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힌트는 줄 수 없어요. 힌트 저도 못 맞춰요. 이건 너무 어려워요. 힌트는 맞추기 힘드니까 엉뚱한 답을 하셔야 돼요. 안 돼요. 계속 상승곡선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데요. 근데 이건 모든 게 그렇습니다. 전부 다 그렇잖아요. 얘네만 빨간색만 답을 드릴게요. 이거는 못 맞추실 거 알았기 때문에 제가 상품을 걸었습니다. 예, 제가 연구한 태양전지입니다. 이게 한국 와서 한 건 아니고요. 저는 한국은 2014년에 왔는데요. 카이스트는 그 전에 미국의 연구소에 있을 때 요걸 했고요. 이제 한국 와서 요거 3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어려운 문제였죠. 예? 그래도 상상력을 발휘하면 그런 답도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텐덤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게 저고요. 제가 아까 텐덤 2개를 쌓은 거를 연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페로브스카이트란 물질과 실리콘이라는 물질을 쌓아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데나 연구소에서는 결과가 나오면 논문으로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논문도 좋은 논문이 있고 나쁜 논문은 아니지만 조금 덜 좋은 논문이 있는데 이게 사이언스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꽤 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운 좋게 3년 전에는 뭐 이런 결과를 내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셀이라고 불러요. 아주 작은. 그래서 저 셀에서 나오는 전압은 한 0.1V 정도밖에 안 나와요. 1V. 1V밖에. 근데 우리가 전기를 쓰려면 1V 가지고 뭐 킬 수 있는 거 있나요? 커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면적이 더 많아야 돼. 면적이 많으면 전류는 올라가는데요. 이 전압은 안 올라가요. 여러분이 1.5짜리 배터리를 전압을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 배터리를 어떻게 하면 돼요?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연결해야 되죠? 직렬로. 그래서 이 작은 셀들을 직렬로 쭉 연결한 거, 이걸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모듈. 그럼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압이 커지겠죠. 그래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태양전지 모듈,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거는 패널이에요. 패널. 셀을 사는 게 아니고 이 모듈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듈 안에는 작은 아까 셀들이 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도 뭐 100V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몇 와트짜리 태양전지입니다 라고 하는 거고, 이런 걸 사서 집에 얹으시면 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에서 30년 동안. 이런 것들은 다 대부분 실리콘들로 만들어져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 색깔이 다 어떻죠? 까맣죠? 남색인데요, 근데? 예, 약간 남색? 그쵸? 완전 깜정색은 아니에요. 약간, 실수해서 그쵸? 예, 저 오늘 옷 까만색이라 가지고 애 먹었잖아요. 더워서. 실수해가지고 예. 이렇게 입게 됐어요. 그랬어요? 예, 정답입니다. 그 까만 이유가 태양전지가 작동을 하려면 빛을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흡수하면 어떻게 돼요? 까매 보여야죠. 그래서 태양전지는 좀 까맣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건물에다가 태양전지를 붙이고 싶어 해요. 그러면 색깔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부의 빛을 반사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간색으로 보인다는 거는 얘는 빨간색이 아닌 거예요. 빨간색을 어떻게 하는 거죠?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수를 못하고 튀어나오니까 우리 눈에 빨간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듈을 만들 때 일정 빛을 반사시키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효율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예, 그래서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뻐 보이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빛을 흡수를 못하니까. 뭐 그렇게는 합니다. 자, 재생에너지를 얘기를 했는데 태양전지는 뭐가 있어야 전력을 생산하나요? 태양. 풍력발전은 뭐가 있어야? 바람. 그러면 바람과 빛을 우리 마음대로 켜고 끌 수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독일도 30%까지 재생에너지로 했는데 이게 70%를 넘어가면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전력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얘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리드란 말이 있는데 그게 배선관이거든요. 여러분이 집에서 전기를 쓸 수 있는 이유는 저 멀리 어딘가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걔를 어떻게 보내주죠? 여러분 전신주에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그게 우리나라는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거기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태양전지로 전력을 생산한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한전에서 그걸 사줍니다. 그래서 태양전지 발전소도 그리드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전력의 한 7, 80%가 재생에너지로 되면 낮에는 전기가 너무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것보다. 그럼 어디론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더 그리드가 불안정해집니다. 그리고 밤에는 우리 밤에 불 켜고 TV 보고 컴퓨터 켜고 해야 되는데 그때 전력이 더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때 전기 생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이 이거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나는 저축해놓고. 저축을 하는 거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요즘 한창, 그거를 영어로 하면 요즘 한창 인기인 거. 외국? 배급. 영어, 배터리. 배터리가 뭐죠? 전기를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양전지랑 배터리랑 같이 붙이면 돼요.
태양전지 켜고 남는 에너지 배터리 저장하고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기 자동차 사면 뭐 요즘 테슬라를 만약에 할인을 안 받는다면 보조금을 안 받으면 한 4, 5천만 원 줘야 되죠? 비싸죠? 테슬라 차값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반 이상은 무슨 가격일까요? 배터리가 너무너무 비쌉니다. 차 한 대 배터리가 몇 천만 원인데 우리가 발전소를 태양전지랑 배터리 만들려면 배터리 값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많이 만들면 싸지지 않을까요? 그쵸. 좋은 질문이에요. 많이 만들면 당연히 싸지는데 배터리 경우는 많이 만들 때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는. 그게 요즘 어떤 배터리라고 부르죠? 우리가 충전하는 배터리를 무슨 배터리라고 부르죠? 원소 이름 붙여가지고. 예? 리튬. 그래서 리튬이 모자라요, 이제. 그러니까 왜 요즘 뉴스 보면 뭐 나라별로 리튬은 어디서 해야지만 미국에서 보조금 주고 뭐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뭐 이런 게 등등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광물이 모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답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 답을 조금 드릴 텐데요. 이겁니다. 혹시 이런 실험 해보셨어요? 물에다가 전기를 가하면 버블이 생겨요. 이 기체 방울들이 생겨요. 저 기체가 뭐와 뭘까요? 수소와 산소. 물은 H2O잖아요. 물에다가 전기를 가하면 수소와 산소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산소와 수소를 다시 만나게 하잖아요. 만나면 뭐가 생길까요? 전기. 그쵸? 그거는 부산물로 나오는 거고 물이 생기죠. 물이 생기면서 전기가 나와요. 그거를 연료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 만들어서 모아놓으면 돼요. 낮에. 그래서 그런 연구를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태양빛이 많을 때 만들어서 전기 쓰고 남는 거는 수소 만들어서 수소 탱크에 보관하고 밤에 이 수소 가지고 연료전지 돌려서 다시 빛을 내고 뭐 이런 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이런 시스템. 그래서 낮에 빛 받아서 수소 만들고 저장했다가 걔를 이렇게 돌려서 연료전지해서 전기로 만들어서 쓰고 밤에 그리고 일부는 아까 연료전지 자동차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수소가 또 연료가 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 그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건 그 연구를 하는 그 이제 학생들입니다. 벌써 2년 전이네요. 벌써 세월이 참 빨리 가네요. 예, 2년 전에 있던 학생들이고 지금 이렇게 또 학생들이 더 그 이후에 많아졌습니다. 예, 오늘은 이까지 할게요. 1년 9개월 아니에요? 학생 그런데 1년 9개월. 예, 2년이 아니고 너무 정확해요. 예, 1년 9개월. 5월이니까. 예. 선생님 안 계세요? 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예, 접니다. 늙었나요? 누가 더 젊어요? 여기가 젊어요? 제가 젊어요? 지금이 더 젊어요? 아니요, 영상이. 저기 까만 옷 입은 학생은 사회생활 잘하는 학생, 여기는 철이 좀 덜 든 학생. 솔직한 학생. 이거는 조선시대가 다 아부 같은 거 아니에요? 제가 한 말은? 아니에요. 아부가 아니고 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네. 우리 학생은 솔직한 학생. 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 있다고 해가지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좀 받을게요. 예. 저기 까만 옷 먼저 얘기했으니까. 예. 달이 왜 밝을까요? 우리가 달을 왜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달은 사실 빛을 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태양을 쓰는 게 낫겠죠. 근데
달빛을 받아서 달빛도 빛은 빛이잖아요. 뭐 태양전지가 빛을 받을 때 얘가 달에서 오는지 해에서 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데 다만 오는 빛의 양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 효율이 작을 뿐이겠죠? 예. 선생님이 광물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우주에서 다른 행성이나 달에 가서 광물을 키우면 되지 않아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비싸겠죠. 그쵸? 가서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쵸? 예. 근데 예. 근데 혹시 70이 넘으면은 예. 높으면 70이 높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근데 아까 문제가 밤에 못 쓰니까. 근데 낮에 많이 쓰니까 밤에는 못 쓰는 거. 왜냐하면 전기라는 거는 태양전지라는 거서 전기를 만들면 얘를 저장을 안 하면 바로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사용률이 적어도 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저장도 좀 하고, 근데 지금은 문제가 없는 게 우리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가 밤에는 꺼질까요? 아니면 밤에도 돌아갈까요? 밤에도요. 예, 밤에 돌아가니까 그런 문제가 없죠. 예. 예, 저기 뒤에 그 후드 입은 학생. 우리 학생 조금만 크게 얘기할까요? 그거 되게 좋은 질문이죠, 그렇죠? 그럼 낮과 밤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없냐?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지열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바이오매스라는 게 있어요. 바이오매스는 뭐냐면 우리 옥수수 있죠, 옥수수. 옥수수에서 가솔린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 낮과 밤에 상관이 없는데 지구는 항상 뜨겁잖아요. 그렇죠? 낮이건 밤이건. 근데 문제가 효율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충분한 전기를 만들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기술이. 예. 일반 가정에서 예. 사용 가능한 그 모듈로 따지면은 예. 어느 정도면 가능할까요? 제가 그 숫자가 이게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100W짜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마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대략 한 2kW, 2000W 그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 양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그러면은 저게 100W짜리가 몇 cm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지금 저 화면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아까 말씀한 킬로와트 얼마입니까? 한 2000W 정도요.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아는 교수님이 저기 죽동에 사시는데요. 개인주택에 사시는데 이제 거기 태양전지를 설치하셔서 전기세를 많이 쓸 때는 한 5, 6천 원 내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그 총 부피가 제 기억으로 대략 다 합하면 한 스크린 3분의 2 정도? 그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는 이제 개인주택이셔서 지붕에 이렇게 경사되어 있는 지붕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태양전지는 기울여서 놔야 돼요. 왜냐하면 태양이 이렇게 돌잖아요, 하루에. 그러니까 최대한 빛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만약 이렇게 해버리면 12시에는 많이 받는데 막 오후 3시쯤 되면 빛을 아예 많이 못 받아버리니까요. 이렇게 기울여 놓거든요. 그래서 한 요거의 한 3분의 2 정도, 반의 3분의 2 정도였던 것 같네요. 예. 평소에 태양 전지에도 관심이 많고 에너지도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관심이 많은데 카이스트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여기 학생들이 지금 초등학교 한 1, 2, 3, 4,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은 없네요. 그러면 빠르면 6년 후 일단 카이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6년 후 오래되면 좀 더 기다려야 되면 1학년이면 한 11년 후쯤 여러분들을 카이스트에서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15년 더 있을 거예요.
예. 저희가 65세 이제 정년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한 16년 더 남았습니다. 남았으니까 거기서 우리 보도록 하고 카이스트 어떻게 와야 되냐? 질문을 많이 하세요. 질문을 많이 해서 이런 사고력을 그러니까 이게 뭐 현실적으로 공부를 잘해서 과학고를 가고 이래야 돼요. 그게 답은 아닙니다.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요즘 AI 듣죠? AI. 이제 여러분이 이 시험 보잖아요. 그렇죠? 이제 중학교 가면 시험 보고 고등학교 가면 시험을 볼 텐데 시험을 잘 본다는 거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는 뭐 제가 교육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패턴된 문제를 잘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딱 보면 아, 이 문제는 이 패턴이니까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아마 그런 거를 뭐 학원도 다니시고 하시죠. 그렇죠? 학원에서 배우는 게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제일 잘하냐면 AI가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한 5년, 10년쯤 지나면 AI가 공부는 제일 잘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공부를 잘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제가 대학 갈 때랑 이제 틀려졌어요. 저처럼 하시면 그 이제 여러분이 컸을 때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못한, 뭐를 못할까요? 선생님 근데 창의적인 거. 선생님 예. 인공지능보다 선생님이 더 잘하지 않아요? 아유,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럴 것 같은데요. 그 몇 년 지나면 걔네가 훨씬 잘할 겁니다. 걔네는 안 자고 계속 공부하니까. 선생님 우리가 근데 예. 그 독일이 예. 대기 제도 저장만 하면은 잘 되지 않나요? 독일에서 그래서 저장하는 연구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지금은 너무 비쌉니다. 심지어 이 수소 저장 같은 것도 비싸요. 왜냐하면 수소가 얼마나 커요. 기체잖아요, 기체. 그럼 이만한 탱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은 어떻게 하냐면 모든 거는 압축을 하면 액체가 돼요. 그래서 산소도 이렇게 압축을 하면 액체가 되거든요. 수소도 이렇게 압축을 해서 액화수소를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작아지죠? 그러려면 아주 차갑게 압축해서 보관을 해야 돼서 그것도 역시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러게 아직 비싸가지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 우리 후드. 우리 조금만 크게 얘기할까요? 아, 예, 일단 3D 프린트로 태양전지 만들 수 있나요? 예, 만들 수 있고요. 다만 모든 물질을 만들 수 없어요. 3D 프린트의 원리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물질을 잉크로 만들어서, 왜 잉크로 만들어야 되냐면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걔를 뭐 집을 짓고 싶으면 이렇게 1층부터 쫙 뿌리면서 걔네를 굳혀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모든 물질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근데 일부 물질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태양전지 할 때 뭐 프레임 같은 거는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됐고, 그 기술 발달이 되면 뭐 그렇게 더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태양전지의 단점은 뭐냐? 예, 하나죠.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 태양이 없으면 전력 생산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걸 간헐성이라고 불러요. 간헐성, 인터미턴트. 항상 그게 되는 게 아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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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비싸다는 개념이 처음 인스톨할 땐 비싼데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보시면 이제 얘를 한번 올려놓으면 이제 파는 곳에서 한 20-30년을 보장을 해주거든요. 그럼 이제 얘를 20-30년 동안 썼을 때 내가 받는 이득을 생각하면 그렇게 그거까지 고려하면 비싸진 않고요. 예, 깨질 수 있습니다. 깨지면 못 쓰기는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일 위는 강화 유리 같은 걸로 덮여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세게 하지 않으면 깨지시진 않을 거예요. 예, 만약에 저게 쉽게 깨진다면 이렇게 팔기는 좀 힘들겠죠. 예.
예. 예. 예, 그 부분도 사실 맞는 말이고요. 저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 뭐 산을 깎아야 된다. 사실 그거는 좀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을 크게 고민하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정책 쪽에서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 이제 저희의 역할은 어떻게 하면 효율을 높여가지고 같은 거를 만드는데 싸게 만드느냐, 뭐 그런 걸 하고 있고, 또 추가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물질이 실리콘이라는 건데요. 저 실리콘 태양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력을 엄청나게 많이 써야 돼요. 좀 아이러니죠?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전지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물질은 전력을 많이 안 쓰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물질 개발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상용화는 안 됐지만. 예. 네, 시간상 3분 정도만 질문 더 하고요. 교수님 아까 예. 카이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예. 중단하셨는데 그 뒷이야기를 조금만 더. 예.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한 10년 후쯤에는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나중에 그때 그 선생님 말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바뀌었나요? 라고 찾아오시면 안 돼요. 그 입시 평가 방식도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무언가 우리가 뽑으려고 하는 학생의 창의성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최근에는 최근 몇 년간은 제가 듣기로는 책을 읽고 자기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에 독후감을 써야 돼요. 그런 것도 이제 입시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질문을 던지고 이런 것들에 좀 더 비중을 두는 식으로 평가 방법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어떤 교수님들은 창의성에 대해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창의성을 높이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질문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혹시 자녀분들이 엉뚱한 질문을 하시더라도 혼내시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인커리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